신년 다이어리 끝까지 쓰는 꿀팁 총정리. 다이어리를 참 많이 썼는데요. 근데 다이어리는 들고 다니지 않으면 쓰지 않게 돼요. 전 날짜형을 쓰는데요. 작은 걸 쓰면 이 한 뼘이라도 꼭 채우자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 딱 한 페이지 쓰게 됩니다. 더 쓰고 싶으면 다른 노트 그냥 써요. 큰 걸 들고 다니지 않는 이유가 무거워요. 작은 게 훨씬 더 가볍고 들기 좋고 가방에 넣기도 좋고. 두 번째는 맞춤법, 내용, 그리고 날짜를 신경 쓰지 않는 건데요. 밀려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새로운 날짜에 그냥 다시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다 밀렸으면 숙제처럼 돼버려서. 마지막 세 번째는 애착 형성입니다. 엽서나 스티커 아니면 예쁜 그냥 예쁜 다이어리를 사세요. 그럼 무척 신경 쓰게 됩니다. 근데 뭘 써야 되는지 얘기 안 했네. 그럼 다음 편에 얘기하겠습니다. 신년 다이어리 끝까지 쓰는 꿀팁 2탄입니다. 첫 번째는 다이어리 유형인데요. 제가 저번에 잘못 말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쓰는 게 월간형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날짜가 쓰여진 날짜형이나 주간형은 압박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싫어하고 달력과 노트의 결합인 형태가 저에게 베스트입니다. 만년형이라 그런지 너무 안심해서 무한정 미루게 되더라고요. 각자 성격에 맞는 유형을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형, 주간형, 월간형, 만년형 중에 원하는 걸 찾아서 쓰세요. 여기까지는 다들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고르셨을 거고요. 두 번째는 쓰는 시기와 장소 스타일을 점검하는 건데요. 아침, 점심, 저녁 언제 쓰는 타입인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아침이나 점심, 출근길, 지하철에서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어제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하루씩 밀려 쓰는 편이에요. 하루를 다 보내고 저녁에 써도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녁엔 피곤하기도 하고 저녁에 일기를 쓰고 자면 뭔가 잡생각이나 걱정이 생겨서 잠이 안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스타일과 맞춰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꾸며야 의욕이 생기는 스타일인가, 열심히 꾸미면 지치는 스타일인가를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후자인데요. 스티커를 붙이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요새 스티커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림은 못 그려서 형광펜 정도면 많이 꾸민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성격에 맞는 유형을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 쓸 때 자기 자신을 알라.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뭘 써야 되는지도 못했네.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신년 다이어리 끝까지 쓰는 꿀팁 3편입니다. 이번엔 내용편인데요. 우리는 왜 다이어리를 끝까지 쓰지 못할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저도 진짜 다이어리 쓰다가 포기하고 또 새로 사고 또 포기하고 그런 곤란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이런 결론이 저라는 사람은 게으른데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전편에서도 나 자신을 알라는 것도 그런 의미였었거든요. 완벽주의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어서 완벽하게 하는 것만이 끝까지 하는 방법은 또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가장 어려운 것을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먼저 첫 번째인데요. 헛소리, 틀린 맞춤법, 이상한 생각을 망설이지 마세요. 결국에 혼자 보고 혼자 읽는 것이기 때문에 쓰면서 검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고민에 빠져서 그냥 너무 추상적인 것만 얘기하고 쓰지 못하게 되거든요. 거침없이 쓰고 그러다 보면 속내가 나옵니다. 솔직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사실 결국 일기라는 거는 그 디테일한 어떤 그 당시를 회상하기 위해서 적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검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상보다는 종류 위주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예문을 들어볼게요. 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그러니까 밥을 먹었다. 나의 감상 맛있었다로 끝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쓸 이야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종류 위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예를 들면 두부조림을 먹었다. 두부조림과 김치볶음을 먹었다. 간장을 많이 넣어서 그런지 좀 짜다. 원래는 고독한 미식가를 보다가 콩콩팥팥을 보며 먹었다. 나에겐 팥주머니가 있다. 팥주머니는 누가 사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쓰면 쓸거리가 많아집니다. 결국엔 그 당시를 기억하기 위함이니까 최대한 디테일하게 헛소리를 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밀렸을 때 꿀팁입니다. 조금 밀렸을 때는 인스타나 사진, 결제 내역 등을 찾아보면서 하루를 발굴해 보세요. 사진이나 영수증, 티켓 같은 거, 뭐 팜플렛, 전시회 갔으면 팜플렛 같은 거 붙여도 좋습니다. 근데 너무 밀렸을 때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월말 결산이나 그냥 연말 결산 이런 거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가 올 한 해, 뭐 이번 달에 가장 재밌게 읽었던 책, 뭐 영화, 뭐 재밌게 했던 뭐 여행, 뭐 생각, 만난 친구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간형이든 날짜형이든 어쨌든 종이 조각을 인쇄한 겁니다. 인쇄한 모든 줄과 글을 무시하고 A4용지에 적는다고 생각하고 쭉 연말 결산이나 월말 결산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세요. 찝찝하면 세 종이에 적어서 붙여요. 네,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끝까지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 4편, 다음은 마지막 4편. 신년 다이어리 끝까지 쓰는 꿀팁 마지막 편입니다. 마지막은 목표에 대한 의식인데요. 내가 다이어리를 쓰게 된 이유를 다시금 떠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게으른 편이고 기억 증발형 인간이에요. 이게 사진이나 영수증으로는 기억되지 않는 일화의 디테일이라든지 어떤 노을이나 일출을 봤을 때의 심경이라든지 이런 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프로젝트나 플래너처럼 갓생 살기도 좋지만 저는 그냥 그 과정에서 제 인생에서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더듬고 싶어요. 꼭 성장하지 않더라도요. 결국 하루를 기억하고 보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대한 애착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나 게으른 제가 다이어리를 끝까지 써야 한다는 다짐이나 강박 같은 걸 새해마다 이렇게 다지는 것도 이런 인생에 대한 간절함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열심히 살고 싶다라는 간절함이요. 다이어리 끝까지 쓰는 방법이라고는 했지만 솔직히 끝까지 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인생을 충분히 음미하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좀 거창하긴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다음은 일상편을 올리긴 할 건데 보강이 몇 개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일기 쓰기 실습편을